교재는 67페이지고 전산세무 1급 85의 기출문제의 법인세 실무, 대전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며 당해사업연도 18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 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사업연도 세무조정하시오. 수익금액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는 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산세 계산세 및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일단 매출액, 여기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이 나와 있고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고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제품 800만원, 시가 1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 부가세 신고서에 이거 간주공급이니까 가세표준에 시가 1000만원이 반영됐겠네, 그지? 사업상 증여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상 증여. 일단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코드 번호는 1200, 여러분들 2285번? 1285번 연습했으니까 2285번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들어가시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그 다음 매출, 매출조에 제품 매출 코드 번호 잘못 들어갔구나. 2285번 뭘로 D드라이브로 들어갔나 보다. 법인조정의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매출, 매출조의 상품 매출, 매출조의 제품 매출. 일단 이건 이제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고요. 뭐 누락분 뭐 이런 내용은 없네, 그지?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기준경비 코드로 묶어주셔야 돼요. 위에는 제품 매출이니까 229, 2203이고 주업종 자동 나오고요. 상품 매출은 주업종 아니니까 51, 50, 50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액이 여기가 1억 2,700만원 가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13억 8,700만원에서 13억 8,7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빼주면 12억 6천만원을 국내 생산품 매출을 12억 6천만원 바꿔주시고 수입 상품에 1억 2,700만원 나오면 여기를 0으로 하면 수출로 1억 2,700만원 가요. 됐어요?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셔서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면세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이 6,3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 나는 원인은 보니까 기계장치 매각대금 5천만원, 사업상 증여 1,000만원, 6천만원이 일단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아, 요거 빼먹었구나. 영업의 수익, 요거 빼먹었네. 그냥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라고만 봐가지고 여기 부산물 매각대금 있네, 그지? 부산물 매각대금도 무슨 금액이 들어가요? 수익 금액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세 번째 칸에다가 영업의 수익, 매출조의 자비 됐을까요? 자비익도 지금 수익금액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
부산물 매각대금 됐나요? 저장하시고 다시 수익금액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로 들어가셔서 다시 불러오기. 요 300만 원이 기준금필 코드 29 조이도 03에 대한 거니까 요 300만 원을 위에다가 묶어 주셔야 돼. 그럼 300만 원 더해주면 13억 9천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잡이익은 없애주고 13억 9천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 빼주면 12억 6,300만 원. 국내 생산품 매출액은 12억 6,300만 원 바꿔주시고 수입 상품에 영하면 수출액 1억 2,700만 원 가고 밑에 상품 매출에 대한 기준 경비 코드는 51, 50, 50.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가셔서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차이는 6천만 원이 나오죠. 그지? 6천만 원 나오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부가세 갚여 가시면 제품 매출이 13억 9천만 원 13억 8,700만 원하고 요 300만 원까지 해서 13억 9천만 원. 그지? 상품 매출은 8억 3천만 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요 두 개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부가세 납표에는 들어가지만 매출이 아니잖아. 수익 금액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반영할 때 부가세 납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넣어주면 된대요. 자산 매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에 1,000만 원.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익이 없어져요. 요 부분은 지금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분이죠. 그치?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얘는 가세표준에만 들어가 있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이미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도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은 됐을까요? 창 닫고 두 번째,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2021년도 말 고정자산 대장의 건물 취득가액 6억 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 전기말이 안 나오고 단기말이 나왔어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전기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단기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21년도 결산 때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연수 30년 정액법이고 2022년도 말 고정자산 대장은 건물이 전년도에 취득한 거 6억 원인데 여기는 6억이 1억 5천이 됐죠. 6억 1,500만 원 됐죠. 그 1,500만 원은 뭐라는 얘기야?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지. 그지?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이고 이게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얼마 상각했을까? 전년도에 얼마 상각했고 이번 연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5천만 원이 되려면 이번 연도에 얼마 상각했다는 얘기야? 4천만 원 상각했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전기말이 1,000이고 이번 연도 말이 5천이라는 얘기는 전기까지 포함해서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30년 정액법이고
예, 기계장치는 이번 연도에 취득했고 취득가액 3천만 원. 예, 단기만 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고요. 예, 내용연수 3년 정리법이고 기계장치는 기준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의 취득이다. 원래가 여러분들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부터 기준 내용연수까지 중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예, 그지 신고 내용연수를 보는 게 중고자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는 예, 기타에 가면 단기의 본사 사옥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지출했대. 이 1,500만 원은 이번에는 비용 처리했어요? 아니면 자산 처리했어요? 취득가액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야.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단기 익산과 의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기의 건물에 대한 전기본 시인보조객을 다음과 같이 수정분기했다. 전기본 시인보조객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덜 잡은 금액을 이번 연도에 전기오류 수용손실이라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전기오류 수용손실. 근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처리했대. 이익잉여금 차감하는 걸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으로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단기에 계상하면 단기 송금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상이 기타가 되는 거고 회사 계상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는 상기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가난세무서에 신고했고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한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 50%부터 기준 내용 연수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내용 연수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수정 내용 연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만 잘하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서 건물은 예, 202번, 코드 번호는 101번, 예, 자산명은 예, 본사 사업, 취득 연월일은 예, 2021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 건축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입니다. 기초가액은 예, 6억 1,5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예, 6억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4번에다가 1,500만 원 넣어줘도 상관은 없고 그래요. 지금 문제는 어차피 취득가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6억 1,500만 원 적어도 상관없어.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거 이거는. 그다음 전기만 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1,000만 원입니다. 응? 이게 함정이야 함정. 지금 여기 전기말을 준 게 아니라 단기말을 줬어. 그 21년도에 단기말은 22년도 입장에서는 전기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예, 단기 중 최대 및 단기 증가 없고 단기 감소 없고 예, 전기 직선과 의제 6번은 전기 직선과 의제 없고 7번 단기 직선과 의제 없고 8번 전기만 부인 누계액 없고 전기만 의제 상각 누계액 없고요. 예, 세법상 예, 삼각대상 금액은 6억 1,5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0년이에요. 30년이고 상각 범액을 알아서 계산해줘. 2,091만 원.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는 이번 연도에 얼마 생각했지? 전기말이 얼마인데? 한기말은 5천이니까 이번 연도에 여기 4천만 원 생각한 거예요. (4천만 원)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3번 자료에 전교를 수용손실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돼 있어? 1,000만 원 돼 있죠. 그럼 여기도 뭐야 이거? 여기가 뭐가 나온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산 때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3천만 원만 잡은 거예요. 회사.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 3천만 원, 여기 감가상각 누계 3천만 원 해서 4천에다가 전년도에 1천만 원에서 5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회사 계상의 4천만 원에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 1천만 원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그 비용 처리했으면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익인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예, 송금사님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조정 등록이 안 돼. 조정 등록이 안 되니까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또는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어차피 우리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송금사님이 입금부사님의 전기오류 수용손실 이게 안 뜰 거예요. 직접 입력으로 과목란에 예, 전기오류 수정손실 예, 1천만 원 예, 송금사님 기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자, 여기서 전교류 수동 손실에 1천만 원이 왜 송금사님인지 나는 모르겠다. 솔직하게. 자, 그럼 필기 해줄게요. 회사가 전교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단 말이야.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두 계획이라고 적었다고. 근데 세법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이번 연도에 전교류 수정 손실 처리하면 세법은 이번 연도에 그냥 감가상각비 잡은 걸로 봐요. 이렇게 잡은 걸로. 그러니까 세법이 볼 때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근사님이 나왔다는 얘기야.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는 없어요. 그지? 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닌 거야. 근데 송금 상입은 차감 조정은 소득 처분이 두 개밖에 없어.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 그렇지 않으면 기타. 그래서 기타에 기타. 그리고 얘는 세무조정도 해줘야 되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단기말 감가상각액 5천만 원을 분석을 해보면 5천만 원 중 첫 번째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전기말 1천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류 수동손실도 감가상각 누계 잡았잖아. 그지? 응? 전교류 수동손실 1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가 3천만 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5천만 원이 단기말 감가상각 두 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계상액에 넣는 거는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그 다음에 단기 즉상각 의제,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손상 차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 계상액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회사 계상액은 4천만 원이고 한도가 2,091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한도 초과액이 나오겠죠. 본사니까 이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단기만 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 단기만 장부가액은 알아서 나오는 거고, 업종은 안 나왔으면 넘어가면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206번, 코드번호 102번, 밀링. 취득연원일은 2022년 7월 1일이고요. 정렬법이고, 얘는 2번 연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1번에 적어도 되고 4번에 적어도 돼요.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고, 얘는 2번 연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넣으면 안 돼. 지금 나온 게 그래서 전기말이 아니라 단기말이 나온 거예요. 단기말.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7번 단기 상각 의제 없고요. 8번 단기 2번 연도 취득했으니까 전기말 부인 누계가 없고,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가 없고, 내용 연수는 3년입니다.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948만 원이니까 948만 원 상각해야 되는데,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얼마라는 얘기는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번 연도에 1,000만 원 상각하겠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그럼 회사 계상액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액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기계장치는 500번대, 500번대, 나머지는 없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그럼 정액법, 정률법 둘 다 불러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따로 입력할 건 없어요. 바로 조정 등록. 조정 등록 누르면 뜨죠. 조정해야 될 게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909만 원, 송금불산 유보 발생. 기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2만 원,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따로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왔을 때 바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나왔을 때. 여기까지 됐고, 그나마 3번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죠. 3번. 당사의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준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을 각 건별로 행하는 것을 한다.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되었다 가져간다. 그러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도 들어가면 불러오기 엔터 쭉 쳐주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과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세금과 공과금 제조원가를 다 불러와요. 불러와서 송금불산이 표시에다가 송금불산인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여기 순서하고 다르네. 산재보험료 송금 인정되고, 의무인 건 다 송금이에요.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송금이고, 부가세 신고불성세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이니까 송금불산이 1번. 환경계산부담금 송금, 대표이사 주택종합부동산세. 이거 누가 내야 될 거야? 대표이사 내야 되는 거. 대표이사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내줬으니까 송금 불산이.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과 공가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이. 주차 위반 같으려도 송금불산이.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예, 송금, 연체료, 연체가상금. 연체가상금, 연체료는 송금, 연체가상금은 송금물산입.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대주주가 내야 되는데 회사가 내줬으니까 송금물산이. 적십자 회비는 사실은 기부금에 들어가는 건데 기부금에 들어가서 세무조정 해줘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는 해줄 건 아니기 때문에 송금불산할 필요는 없어요. 얘도 그냥 비용으로 인정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장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감옥이 다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직접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부가세 가산세 그냥 줄여서 부가세 가산세 30만원 송금불산이익 기타 사유예출 그 다음에 대표이사 종합부동산세 300만원은 송금불산이익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주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송금불산이익 기타 사유예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빼먹었거나 토지 개발부담금 토지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가원가 처리해서 송금불산이익 유보 발생 그다음 대주주 증권거래세 송금불산이익 대주주는 배달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료도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연체금 송금불산입 체크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조정 등록에 송금불산입에 직접 입력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5만원 송금불산입 기타 외출 근데 출제자도 이때 이거 송금 산입으로 냈어요. 이거 송금 산입으로. 그러니까 연체료는 헷갈린 거예요. 연체료 중에 건강보험료 연체료만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거. 전년도 법인세 가대표님의 세액조정 계산서가 나온 거네. 전년도. 그럼 전년도에 보면 여기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 있었던 거네. 그지? 기부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 있었던 겁니다. 전년도에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니까 얘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라는 거예요. 얘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이해할까요?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니까 2022년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이재명 구호금품 법정기부금 불효토끼 지정기부금 마을발전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고 두 번째 2022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무시한다. 당기순이익이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위에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이 1억 2,500만 원 송금사님이 입금불사님이 5,500만 원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그 감옥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 하시면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와요.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1번, 불이웃돕기는 지정기부금 2번, 마을발전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그 밖에. 됐나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하시고,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비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 500만 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입출. 근데 비지정 기부금이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비지정 기부금이 무조건 송금불산 기타 사유입출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개인 주주를 위해서 썼으면 배달, 임직원을 위해서 썼으면 상여, 그 외가 기타 사유입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이제 기준소득금액 구해줘야 돼요. 수정 눌러서 단기순이익은 2억 5천. 그 다음에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은 1억 2,500. 송금사님이 입금불산입은 5,500만 원인데 요 입금사니까 송금산입은 조정 등록하기 전 금액이란 얘기지, 그지? 조정 등록해서 500만 원이 무슨 불산입 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했으니까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이 500만 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을까요? 일부러 이해하라고 1억 2,500만 원 썼다가 1억 3천만 원 바꿔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해가 가면 처음부터 그냥 1억 3천만 원 넣어주면 돼.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수정 해제하시고. 기부금합계는 법정기부금 1,500, 지정기부금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기준소득금액은 3억 7천만 원이고요. 이월결손금은 없고. 기부금 조정 탭 가셔서 이월결손금 없어요. 그지? 이월결손금은 없는데 뭐가 있는 거야? 5번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거예요. 2021년도 1번은 법정기부금, 2번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한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넣었을 때 지정기부금이면 여기 15번 2월 전에쯤 송금산입액 금액이 뜨면 이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초인에게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의 송금불산입액을 넣어주면 법정기부금일 때는 5번 2월 전에쯤 송금산입액의 금액이 뜨고 지정기부금일 때는 15번 2월 전에쯤 송금산입액의 금액이 뜨면 그 금액을 26번 해당 연도 송금초인에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5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법인세법상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가대표들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앞 문제와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한다. 가산세. 가산세는 여기 증빙 관련 자료가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이제 봐야 되겠구나, 먼저. 손익계산서의 일부분 단기순이익 나와 있고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결과치니까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관련 자료의 입금산입 관련해서는 1,240만 원. 송금산입 관련해서는 1,170만 원인데 입금산입 관련한 금액에 법인세는 안 들어가 있네. 그지? 저번에 거는 법인세 있었죠. 그래서 법인세 잘 봐야 돼요. 법인세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 금액 그대로 반영하면 되고 법인세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법인세까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해갈까요? 여기다가 이제 표시한다면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해서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1,000만 원 추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저것도 봐야 되지.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무사 있으면 걔는 별도로 또 반영해 줘야 돼. 여기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무사 있으면 또 걔도 별도로 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2월 결성금은 2009년 이후 거는 10년간 2월 공제, 2021년 이후 거는 15년간 2월 공제고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가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 적용 대상,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최저 적용 제외, 기납부세액 관련 자료는 당기의 법인세 중간이납세액으로 500만 원 납부했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관련 서식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조회해서 반영하래요. 법인조정 2인가 법인조정 2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들어가시면 원천납부세 불러오기 한번 해요. 불러오기. 원천납부세의 값을 보니까 원천징수세액이 얼마 있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7만 원 있는 거네, 그지? 7만 원. 이게 원래가 불러오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들어갔을 때 바로 나왔던 건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바로 나왔을 수도 있어. 만약에 안 나왔으면 불러오기 한번 해주세요. 예전 문제를 백데이터 수정하다 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 됐고, 증빙 관련 자료. 2022년 3월 31일 1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금 총액은 4천만 원을 2022년 6월 30일 제출하였다. 우리 1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올해 바뀌어갖고 1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월 지급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이게 올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 근로퇴직.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미제출 시 가산세는 1%고요. 단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을 받고, 이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0.5%고 단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을 받고요.
그 외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미대출 시 가산세는 1%고 단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을 받고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용 근로소득 외에는 일용 근로소득 외에는 단기별 둘 중에 하나 반기인데 일용 근로소득 외가 있고 이제 원천징수상 사업소득입니다. 명칭이 헷갈리네. 잠깐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일용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반기말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 0.25%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받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줘야 되고 미제출하면 가산세 0.25%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받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나온 것은 원천징수 대상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고 3월 30일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면 4월 말까지 제출해줘야 되죠. 4월 말까지 제출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바꿔 써야 되는구나. 이게 1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만 50% 감면이에요. 3개월이 아니라 그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 50% 감면인데 1%도 아니죠 지금. 0.25%죠 그지? 0.25% 아까 우리 수정했었나? 음, 0.25% 그러면 6월 말에 제출했으면 1개월 넘었잖아 그지? 4월 말까지 아니구나. 1개월 넘었죠.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제출을 못했으면 5월 말까지 제출했으면 50% 감면인데 5월 말도 또 넘어서 6월 말에 제출했으니까 50% 감면을 못 받는 거예요. 3월 달 거에 대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4월 말까지 제출해 줘야 됩니다. 원래가 4월 말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고 5월 말까지 제출하면 50% 감면받고 5월 말 넘어가면 감면을 못 받는 거지, 그지? 6월 말에 감면이 안 돼요. 당사가 지출한 경비준 3만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기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 있고 그럼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2% 40만원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시고 그러면 법인조정2에 가산세 계산서 가져서 법인조정2에 가산세 계산서 가져서 신고납부 가산세가 아닌 미제출 가산세에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금액은 2천만원 가산세 40만원 나오고 지급 명세서에 일용 근로자 미제출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안 바뀌어 있네, 그지? 여기는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바뀌어 있네. 지금 명세서가 0.25%인데, 그지? 프로그램 자체가 안 바뀌어 있네요. 작년까지는 1%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 있네.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아직. 4천만 원에 원래가 0.25%. 프로하면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이 돼야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 프로그램 바뀌면 나오고. 이해 갔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가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져서, 원래는 이제 불러오기 하면 가산세를 이렇게 50만 원 불러와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삭제하시고, 먼저 여기다가 그냥 가산세만 50만 원 넣을게요. 이해 갔을까요? 원래는 불러오기에서 하는 건데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억 4천. 당기순이익이 1억 4천.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이 1240만 원에다가 법인세 비용 1000만 원 더해서 2240만 원. 송금사님 및 입금불산입은 1170만 원. 기본 한도 초과액 없고 기본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사님 없고 2월 결손금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다 더해서 600만 원이고요.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 없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만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400만 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중간인합세액이 500, 원천납부세액이 7만 원인가요? 7만 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